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현재도 이런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중고차 직거래를 하실 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 겪은 일이니까 정확히 9년 전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 이름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군대를 가기 전 제 차를 소유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에 차를 마련하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갔고 수중에는 15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뿐인 누나가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큰 지출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구매하는 건 일단 보류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안 입는 옷들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중고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급매물로 올라온 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2007년식 8만 킬로를 뛰었던 올뉴 마티즈였는데 외관은 둘째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당시 옵션이 없는 깡통 마티즈 시세가 450만 원 정도였으니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볼 수 있었죠. 너무 저렴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허위 매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기대감을 가지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저 중고 사이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마티즈 차량 판매됐나요? 아, 그 차요? 아직 판매 중이긴 한데 산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사고차예요? 아니 시세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요. 아니요, 단순 교환만 있고 큰 사고는 없었고요. 실물 보면 아시겠지만 상태는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판매자는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20대 남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문자로 사진 한 장을 보내달라는 알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판매자가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자동차를 거래한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단순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사진 정도야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이 들어 속는 셈 치고 판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뒤 다른 볼일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나?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니 자동차 거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오전 시간 판매자와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 돈으로 구입을 하는 거지만 부모님께 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동진아, 그 차 사고 난 거 아니냐? 이유 없이 싸고 좋은 차는 없거든. 그리고 자동차에 압류 같은 게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알겠지? 그래서 내일 판매자와 카센터에 들러 전체 점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생애 첫 차를 산다는 기분에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준비를 끝내고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아직 판매자는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판매자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아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수상한데 거기다 약속 시간까지 늦으니 이러다 바람이라도 맞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난 뒤 그제야 판매자가 나타났고 저는 화가 나기보단 오히려 첫 차를 살 수 있다는 기분에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판매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고 약속 시간이 늦어서 그랬던 건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초조하고 급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오는 길에 일이 좀 생겨서요. 일단 차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연식에 비해서 킬로수도 짧고 아직 엔진 상태도 양호해요. 아, 근데 저도 확실한 게 좋아서요. 저 죄송하지만 시간 괜찮으시면 카센터에서 점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판매자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센터로 가서 엔진 상태와 전체적인 점검을 받았고 범퍼와 보닛을 교환한 흔적은 보이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근데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세보다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쪽도 싸게 사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판매자는 저렴하게 파는 이유에 대해서 왠지 말을 아낀다는 느낌이었고 저는 저렴하게 구매해서 나쁠 건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과태료나 미납 세금들이 남아있는지 확인까지 했었는데 압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차량이었죠. 그렇게 무사히 차량 이전을 끝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와 부모님께 차를 보여주며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차를 하고 있던 중 자동차 트렁크에서 낚시 용품을 발견하게 되었죠. 차를 구매할 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분명 판매자의 물건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판매자가 그 사이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낚시 용품은 돌려주지 못했고 제가 그 차를 구매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진 씨 되시죠? 저는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할 게 있는데 내일 경찰서로 좀 나와주시죠. 네? 무슨 사고요? 저는 사고 난 적도 없는데요? 일단 CCTV 자료도 있고 또 혐의가 없음을 밝힐 의무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나오세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출석을 하게 됐고 정말 어이가 없지만 뺑소니 용의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차를 구매한 경로와 상세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덕에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수사관님과 CCTV를 확인하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 한 달 전쯤,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있었던 일이겠죠. CCTV에 찍힌 내용은 이 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낚시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건너던 여성과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차에서 내리더니 쓰러진 여성을 트렁크에 싣고 그냥 출발을 했다는데 그 여성의 시신이 우명동 논두렁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한 여성은 독거노인인데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져 시신 발견이 늦어졌다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CCTV에 사고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조사 결과 용의자 차량과 번호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타고 다니던 마티즈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차를 판매할 때 이상한 조건들을 내세운 이유가 혹시 본인과 비슷한 이미지의 남자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수사 협조 요청으로 인해 경찰서에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트렁크 안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더니 글쎄 엄청난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들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차를 타고 다니기가 꺼림칙하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차를 판매했던 범인은 검거되었다고 들었고 저는 고민 끝에 그 차를 폐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군요. 생애 처음 구입한 중고차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거기다 뺑소니 살인마를 만나 차를 거래했다는 사실 또한 너무 무서운 일이었죠. 그 차를 타고 나서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성분은 부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